네, 시리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6월 30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그동안 가했던 여러 가지 제재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행정명령에 서명한 그동안에 제재했던 거 뭘 완화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산 수출품의 미국 수입 금지, 그 다음에 시리아에 대한 원조에 대한 제한 등 기존 제재를 이제 폐지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거의 다 완화했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이제 불안전하지만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정상국가를 위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큰 결단을 내려서 이제 제재 완화를 다 거의 풀었죠. 그 장기적으로 왜 이런 포석을 두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시리아, 레바논 등 장기적으로 확대된 버전의 아브라함 협정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통큰 조치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약간 비판론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재 완화하는 것까지는 찬성이지만 뭐 새로운 기회 주는 건 이해하지만 조건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 상황의 테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탈하겠다는 노선 변경이 완벽하게 있어야 조금씩 이제 이거를 조건 베이스로 제재를 완화해야 되고, 스냅백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테러를 했을 때 바로 스냅백 조항이 발동돼가지고 이란 핵 그 제재처럼 그렇게 이제 제재안이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가드레일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비판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를 알 아사드 전 대통령, 전 정권에 의해서 지금은 알 줄라니 임시 수반이 지금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 알줄라니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국제사회에 모르게 비밀리에 30만 명의 병력을 육군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만 명 이미 다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거의 군 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이거는 시리아의 정규 군약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성향이 ISIS 유사한 살레피 지하디스트라고 이제 순위파 극렬 그 테러 단체입니다. 그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무장 투쟁을 통해서 칼리프 이슬람 제국을 완성한다라는 이제 그 기본 이제 레이블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거를 최초 보도한 게 이제 이스라엘 안보 싱크탱크는 알마 연구소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6개월 만에 군 편제의 80~90% 이미 완성 상태고, 그 다음에 보병은 이미 완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개에서 7개의 여단급 병력과 전투 지원 부대를 하나의 사단으로 해가지고 총 20개 사단을 지금 만들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별도의 정보부대, 방공부대, 대전차 부대, 공병대도 확충한다는 얘기고, 보병은 거기서 완성돼서 한 30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공군도 터키로부터 지원받아서 지금부터 확장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 병력 수가 6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만 명을 갑자기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끌어모았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다시 창군을 하는 게 아니라, 아사드 정권의 이제 전 군부 세력과 HTS 테러 세력과 SNA 등 130여 개의 테러 정파, 시리아 내의 테러 정파를 이제 다시 규합해가지고 정규 유권 편제로 이제 규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쪽 연구단체에서 얘기했지만, 또 최근에 미 국방정보본부 DIA에서도 비슷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AQ라고 하죠. 알카이다 반개 조직인 HAD라는 테러 정파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에. 근데 지난 1월에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해서 그 줄라니 수반이 주도하고 있던 HTS 정파로 이제 흡수가 되고, 이 흡수된 HTS 정파가 바로 시리아 정규 육군으로 이제 테러 지휘관급이 이제 시리아 정규군 지휘 체계로 들어온 게 된 겁니다. 군 편제로. 사실상 테러리스트가 그대로 떠가지고 이렇게 시리아 정규군 체제로 이제 들어온 거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라고 평가하냐면, 알카이다가 신규로 창건되는 시리아 육군의 주축 세력이 되고 있다라고 DIA 정보 분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번에 알줄라니 그 정권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30만 명 병력, 군 지휘 체계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 예전에 알아사드 정권의 그 군 지휘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알카다 계열의 지금 HTS 또는 SNA, 어느 쪽이 주로 이 군 지휘관들을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군 조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저게 다 이제 거의 편제가 끝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기 맨 상단 쪽에 이제 그러니까 핵심 참모부 윗대 그 수뇌부부터 보면은 알마 연구소의 분석자에 따르면 시리아 국방장관, 국방차관, 육군참모총장, 공화국 수비대, 공군사령관, 항공방어사령관 등 모두 2010년 이후에 그 구 아사드 정권 군부 수뇌부가 이제 HTS로 전향한 인사예요. 그래서 친 AQ 정파로 이제 사실상 HTS는 친 그 알카에다 정파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구 아사드 정권 군수뇌부가 그대로 HTS로 전향해서 이들이 이제 참모부를 구성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SNA는 이제 시리안 내셔널 아미라고 하는데 이게 터키가 지원하는 군벌이에요. 그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지원을 터키가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 SNA 출신한테 이제 북부 시리아 정부를 담당하는 사령관 자리를 준 거예요. 왜 줬냐? 이들이 이 SNA 군벌 수장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이제 쿠르드 계열의 SDF, 미국의 지원을 받는 SDF하고 교전을 해서 격파를 시켰어요. 그거에 대한 공로로 지금 현 줄라니 수반이 이제 임명을 한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영전한 사례 승진해서 북부사령관으로 임명했고 SNA 출신은 북부사령관 빼고 나머지는 다 HTS 혹은 기타 순위파 계열의 테러 단체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의 SNA 그쪽 빼고 나머지는 이제 알카에다 계열의 HTS가 거의 지금 시리아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또 하나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첨부드리자면 이거죠. 네. 다시 한번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보시면은 저 왼쪽 끝에 저 빨간색 바로 밑이 이제 다마스커스 방어사령부예요. 그게 이제 주력 보병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력 보병이고 그 다마스커스 사령부 보병사령관이 누구냐면 바로 HTS의 최초 파운더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예요. 알 줄라니아 공동 창업자인데 그게 이제 오말 무하마드 제피테시 그 테러병력 지휘관이 지금 총사령관이 있고 그 예하에 바로 밑에 보면 74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74단장이 바로 순위파 극렬 테러 정파인 JC 알 이슬람의 지휘관 출신이에요. 이게 왜 74단이 중요하냐? 요번에 수웨이다를 공격한 그 학살한 그 부대가 바로 저 부대예요. 제일 먼저 이제 두루즈족을 공격한 부대가 저 부대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죠. 뭐 이거 국제 외신에서는 정규군이 말리러 갔다는데 사실상 학살한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정보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아의 현재 그 군 체계를 알카에다 계열의 HTS가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숫자가 30만 명이란 말이에요. 저 숫자가 아닌데 이스라엘로서는 이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극도의 경계 태세를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그 미럴리스트 24시라는 그 중동 전문 매체에서 보도한 건데 최근 두루족 공동체 거주한 스웨이다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리아 당국이 단수 조치를 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가 파괴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단수 조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본격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루족은 친 이스라엘 세력이니까. 그래서 인프라가 파괴됐다고 하지만 의도성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국가를 재건하려면 뭐 군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전력 인프라, 식수 인프라, 생활 기반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주고 중앙은행이나 이런 경제적인 조치들을 빨리 해줘야 그게 상식이죠. 그게 이제 순서죠. 물론 군도 만들지만 그건 다 뒤로 제쳐놓고. 초고속 단계 6개월 안에 30만 대군의 육군 편제부터 갖춰놨다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30만 병력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상 레바논도 점령할 수 있어요, 이걸로.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레바논도 점령이 가능하고 이스라엘까지도 하마스가 아닌 새로운 헤즈볼라가 아닌 새로운 무장 병력이 시리아에서 30만 명이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리버트드 C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구도라는 게 이스라엘 정부 당국의 판단이고, 그리고 또 터키가 지원하는 그 통합 그 드론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테러 병력이랑 결합이 되면은 17사태가 재현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예상 가능한 분석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제 이란이 빠개졌으니까 이제 이제 중동 평화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보이지만 그건 사실상 시아파 초순달 벨트, 시아파 무슬림 극렬 테러리스트가 박살이 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면 아래에서는 수니파, AQ 계열, 알카이다 계열, IS, ISKP 이런 애들이 새로 지금 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이른바 그들만의 이제 테러 군대를 지금 양성하고 있다. 수면 아래에서 국제사회 레이더 밑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평가하고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DIA, 그러니까 미국 국방정보본부의 분석은 약간 좀 이상해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분석하고. 거기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시리아 군대가 테러 주력 부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게 우려는 된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시리아 종파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군대 정규군 안에 모든 테러리스트를 불러들이는 게 안정화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약간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장기적으로 테러 주력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미국은 약간 양비론이에요. 물론 그게 맞지만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내전 상태로 지금 거기서 또 지금 또 내전이 일어나면 시리아는 이제 영원히 이제 재기불능이니까 이런 조치를 통해서도 봉합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DIA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지겨울 것 같아요. 이게 산 넘어가면은 또 산이 있고, 그렇죠. 동네 뒷산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뭐 백두산 있고, 백두산 넘어가면 에베레스트 산 있고, 하여튼 뭐 산 넘어 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알줄라니 정권 이전에 알 아사드 정권이었을 때예요. 2024년도에도 알카에다 계열의 이 HTS가 탈레반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미시아의 전 테러 타겟팅 오피서라고 그러죠. 사라 애담스 공작관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2024년, 그러니까 아사드가 함락한 게 2024년 12월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알 줄라니는 병력이 1000명밖에 없었어요. 시리아에서 뭐 테러 훈련을 하고 싶어도 그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가서 폭격을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신처를 어디로 옮겼냐? 아프간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서 옮겨가지고 그 탈레반이 야, 너 1000명 가지고는 이거 정권 못 뒤집어.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명 줄게. 10,000명을 박은 거예요. HTS 명단에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프간 전체가 테러 캠프예요. 저기 난갈하르라는 저 테러 캠프에서 HTS를 훈련시킨 거예요. 10,000명을. 2024년 이전부터. 그래서 그거를 CIA 지휘 용사들이나 정보 분석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에다가 이제 정보 당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한 거죠.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난 거고, 만약에 미국이 알았으면 이걸 제대로 터키가 영향력 행사하지 않도록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있었는데, 그 대테러 정보 분석에 실패했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이제 HTS를 사실상 키웠다라고 볼 수 있고, 저기 교관이, 물론 장소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됐지만, 그 훈련 교관이 바로 알카이다가 이제 훈련 교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지원은 터키가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훈련에 필요한 이제 재정 지원은 누가 했냐면 아프간에 있는 또 다른 테러 정파인 하카니 네트워크가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끼리 이렇게 품앗이를 해가지고 HTS를 키워내서 시리아를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은 것이죠. 아사드 정권을.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조 기자가 여기 나와서 이제 또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빌라덴의 아들 함자 빌라덴. 함자 빌라덴이 이슬람 글로벌 제국 건설, 제국 복원 이 프로젝트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앞으로 이 이슬람 국제 글로벌 복원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 1단계가 이슬람 토우국 재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시리아가 HTS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130여 개의 테러 단체를 모아서 30만 명 병력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 이것도 지금 함자 빈라덴이 하려는 이슬람 국제 글로벌 이 복원 이 프로젝트의 1단계의 일환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 줄라니가 HTS 수장 이제 시리아 과도 수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등극한 이후에도 탈레반의 지난 이제 4월 8일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 파타라고 그러는데 명령이에요. 군사 명령인데 탈레반 병력 20%를 떼가지고 지금 시리아로 급파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시리아 육군 그 참건 스케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지금. 그걸 알카이다에서 아프간에서 훈련을 시켜서 지금 보내고 있고 이런 게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야. 이제 테러와의 전쟁은 끝났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서방 저쪽 유럽 쪽 영국 쪽 MIS나 이쪽 그 MI 그쪽 정보기관에서는 테러 전문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AQ를 지배하고 있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 4단계 이슬람 토호국 중에서 지금 2개의 토호국이 완성된 거예요. 아프간이 완성됐고 시리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이제 칼리페는 건설의 기초 단계로 토호국 재건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흐디 군대가 있어요. 저게 이제 알카에다가 군대를 갖다 수십 개월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AQ 중심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저기 시리아에 저게 12개의 테러 단체예요. 저 중심에 이제 HTS가 이제 다 장악을 해서 그게 이제 정규 군편제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메흐디의 군대가. 그래서 근데 저기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하마스도 11개 테러 무장세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칼리프를 받으려고 했는데 10월 7일 공격을 했죠. 그래서 깨졌죠. 그래서 개박살나서 저거는 빠졌는데 지금 시리아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리아가 성공하자마자 STS가 모두 흡수해가지고 지금 육군 편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줄라니의 수반이 시리아 내 무장정파 130여 개를 규합해서 신규로 만든 육군, 현대식 육군은 사실상 메흐디의 군편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티어 게임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그 토호국 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프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간은 탈레반 과도수반,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맺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 행위를 벌이고, 이제는 테러를 벌이고 이제 보통 국가로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면 안에 하카니 네트워크, 알카이다, IS, ISKP 이런 순위파 무장 세력들이 지금 드글거리고 있고 이들이 지원해서 새로 만든 토호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똑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알줄란이라는 과도 정부를 딱 세워놓고 그 밑에 육군 체제를 만든 거예요. 합법적인 걸로 해놓고서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안에는 사실상 HTS 테러 세력을 다 규합한 거죠. 사실상 메흐디 군대고 저걸 이제 확대 발전하면 이른바 칼리프 글로벌 정벌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고음을 울리고 있어요. 뭐냐면 2주 후에 9.11 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의 알카이다 요원들이 이미 미국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식의 그러니까 9.11 테러를 능가하는 상징적인 테러가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DHS나 여러 당국에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러 공학이 2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병참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잔입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이슈를 한번 달아보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평화가 없다. 간정기라고 얘기해요. Between wars. 그냥 전쟁과 전쟁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니까 평화라고 보진 않고 안정기라고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상시적으로 일어났고 시아파 이란이 박살났다고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수니파이들이 또 이제 득세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스라엘 정보당국과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민족과 민족의 전쟁 또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이슬람의 영과 전쟁인데 어쨌든 시리아가 심상치 않다. 야, 시리아 안에도 저렇게 테러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렇죠. 껍데기는 이제 약간 무슨 그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정부 조직을 갖춰놓고 그 안에는 테러리스트로 다 채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를 보기에는 DIA도 그래서 사실상 속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 내용은 좀 안 좋아. 어떤 식으로 나갈지 모르거든요. 터져 나올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 기만전술이다. 전체적인 기만전술이고 이란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숨고르기, 내부 정비,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